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최근 JP모건이 테슬라의 프레먼트 공장을 방문한 뒤 옵티머스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옵티머스 생산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 판매는 2027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정은 테슬라의 공식 가이던스가 아니라 JP모건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에서 생산 일정 자체보다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모델 S와 X 생산 라인을 없애고 그 자리에 옵티머스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정작 그 라인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옵티머스들은 고객에게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 공장에서 바로 투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테슬라의 Q2 공식 자료를 보면 초기 옵티머스는 먼저 옵티머스 아카데미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으고 기능을 더 개발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로봇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왜 바로 일을 시키지 않고 먼저 학교부터 보내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최근 테슬라가 공개한 조금 이상한 프로젝트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디지털 옵티머스입니다. 이 옵티머스에는 몸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테슬라가 FSD를 만들면서 구축한 AI 기술과 개발 방식이 결국 자동차에서 끝나지 않고 옵티머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저는 옵티머스를 일종의 걷는 FSD처럼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옵티머스를 보면 이 연결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Q1 공식 자료에서 디지털 옵티머스를 아예 이름까지 붙여 공개했습니다. 테슬라의 표현을 보면 디지털 옵티머스는 디지털 업무를 자동화하고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 만들어온 리얼 월드 AI를 보완하는 인텔리전스 레이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단순히 로봇 한 종류를 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행동하는 디지털 옵티머스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챗GPT나 다른 AI 회사들이 만드는 컴퓨터 에이전트 아닌가? 근데 일론 머스크의 설명을 보면 접근법이 조금 다릅니다. Q2 어닝콜에서 머스크는 디지털 옵티머스를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운전한다. 자동차가 카메라 영상을 보고 도로를 운전하듯이 디지털 옵티머스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컴퓨터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를 Photons in, Controls out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그걸 AI가 보고 행동이 나옵니다. 또 기존의 스크린샷을 한 장씩 보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방식과 달리 리얼타임 비디오와 하이 프레임 레이트로 작동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FSD와의 연결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FSD에서는 카메라 영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리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에서는 컴퓨터 화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면 앞에서 필요한 컨트롤을 수행합니다. 피지컬 옵티머스에서는 현실의 카메라 영상이 들어오고 손이나 팔, 몸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즉 제품은 완전히 다른데 문제의 형태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보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머스크는 더 직접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셀프 드라이빙 카를 위해 개발해온 AI 테크놀로지를 컴퓨터 스크린을 조작하는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FSD와 옵티머스가 똑같은 뉴럴 네트워크를 그대로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로봇 손을 움직이는 것은 obviously 다른 문제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도 다르고 출력도 다르고 안전 조건도 다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FSD에서 구축한 AI 개발 방식과 기술의 상당 부분을 다른 행동 AI로 확장하려 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CVPR에서도 FSD를 End-to-End Driving Policy와 Embodied AI Dataset의 관점에서 설명했고 옵티머스 쪽에서는 Large Scale Multimodal 모델과 End-to-End Pixel to Actu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픽셀이 들어와 운전을 행동이 나오고 로봇에서는 픽셀이 들어와 실제 액추에이션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FSD에서 옵티머스의 확장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피지컬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는데 왜 굳이 몸도 없는 디지털 옵티머스를 별도로 만들까요?
머스크가 Q2 어닝콜에서 이 부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피지컬 옵티머스가 정말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결국 컴퓨터와 터치스크린을 조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장 장비와 기계가 이미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이 있고 버튼이 있고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일한다고 해서 전 세계 공장 장비를 옵티머스 전용으로 다시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옵티머스가 기존 인간용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화면을 보고 버튼을 누르듯 옵티머스도 화면을 보고 필요한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옵티머스의 컴퓨터 유즈 능력이 피지컬 옵티머스와 완전히 별개의 프로젝트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디지털 옵티머스에서 화면을 보고 행동하는 AI를 만들었고 피지컬 옵티머스는 결국 인간 같은 인간용 인터페이스를 실제 손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이 연결이 이번 이야기에서 저는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옵티머스 아카데미가 다시 등장합니다. 테슬라는 초기 생산 옵티머스를 바로 대량 판매하는 대신 옵티머스 아카데미에서 트레이닝 데이터 컬렉션과 기능 개발에 사용할 개발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게는 자동차처럼 이미 수백만 대의 규모의 옵티머스 플릿이 없기 때문입니다. FSD는 실제 차량에서 엄청난 양의 현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이제 막 플릿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학습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좋은 데몬스트레이션을 만들고 로봇이 직접 행동해보고 성공한 행동과 실패한 행동을 다시 데이터로 만들고 그걸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옵티머스 아카데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생산된 로봇 자체가 일종의 데이터 생산 장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FSD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데이터 플라이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봇이 늘어나면 데이터가 늘어나고 데이터가 늘어나면 모델이 좋아지고 모델이 좋아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더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물론 옵티머스가 실제로 이 플라이휠을 FSD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노리는 구조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옵티머스 이야기를 더 파보면 하드웨어 쪽도 재밌습니다. 머스크는 Q2 콜에서 AI4와 X86 컴퓨터를 조합한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일종의 디지털 옵티머스 이너 박스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를 여러 개 묶은 메가포드라는 개념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그록이 디지털 옵티머스를 드라이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테슬라가 이미 메가포드를 대규모 상용 배치했다는 뜻은 아니고 AI4와 X86 조합이 최종 커머셜 아키텍처로 확정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방향은 분명합니다. 테슬라의 자체 AI 인퍼런스 하드웨어가 자동차 안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AI 칩이라고 하면 대부분 FSD 컴퓨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옵티머스까지 생각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인퍼런스, 컴퓨터를 조작하는 인퍼런스, 그리고 피지컬 로봇에서 필요한 인퍼런스 모두 테슬라 내부 스트래티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 자체 세미컨덕터 서플라이와 매니팩처링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자동차 몇 대 칩이 몇 개 필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로봇택시, 옵티머스, 디지털 옵티머스까지 늘어나면 테슬라가 필요한 AI 인퍼런스 컴퓨터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 JP모건 뉴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JP모건의 전망대로라면 옵티머스의 외부 상업 판매는 2027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또 일정이 늦어지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공식 자료를 함께 보면 조금 다른 그림도 보입니다. 테슬라는 생산 라인을 만드는 동시에 처음 나온 로봇을 아카데미에 보내 데이터를 만들고 피지컬 옵티머스와 별도로 디지털 옵티머스라는 컴퓨터 에이전트까지 개발하고 FSD에서 사용해온 비전과 액션 중심 AI 접근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의 진짜 병목은 단순히 로봇 몸체를 얼마나 빨리 조립하느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수많은 행동을 얼마나 빨리 학습시키고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가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모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손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건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옵티머스 아카데미와 디지털 옵티머스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FSD가 옵티머스로 확장된다 라는 표현도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SD라는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옵티머스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FSD를 만들면서 구축한 방식, 즉 카메라와 영상으로 세상을 보고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하고 엔드투엔드로 행동을 출력하고 실제 사용해서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AI 개발 시스템 자체가 자동차 밖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도로에선 자동차가 행동합니다. 컴퓨터 화면에선 디지털 옵티머스가 행동합니다. 그리고 현실 공간에서는 피지컬 옵티머스가 행동합니다. 서로 다른 세상처럼 보이지만 테슬라 입장에선 결국 비슷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고 이해하고 행동한다. 어쩌면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건 FSD와 옵티머스와 디지털 옵티머스라는 세 개의 완전히 별도의 AI가 아니라 하나의 리얼월드 액션 AI 전략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계속 확장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 피지컬 옵티머스도 디지털 옵티머스도 대규모 상용화가 검증된 단계는 아닙니다. JP모건의 일정 전망도 테슬라의 공식 가이던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보다 방향을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예전보다 훨씬 분명해졌습니다. 테슬라에게 옵티머스는 단순히 사람 모양의 로봇을 하나 더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FSD에서 시작된 AI를 자동차 밖으로 꺼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